별들은 대부분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엄청나게 거대한 집합체로 자체 중력에 의해 거대한 가스 구름에서 붕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융합이 수소 원자를 헬륨으로 으깨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방사선의 형태로 중력에 반발하여 두 힘 사이의 미세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핵의 융합이 존재하는 한, 별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질량을 가진 별들의 경우, 핵의 열과 압력은 더 무거운 원소들을 융합할 수 있게 해주며 결국 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전 원소들과는 달리 철을 생성하는 융합 과정은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철은 별의 중심에 쌓여 임계량에 도달하고 방사선과 중력의 균형이 깨집니다. 핵이 붕괴하고 단 몇 초 안에 별은 빛의 속도의 약 25%로 내부로 붕괴하여 중심에게 더 많은 질량을 공급합니다. 이 순간 우주의 모든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며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죽습니다. 이는 중성자별을 생성하거나 만약 별이 충분히 크다면 중심에게 모든 질량이 블랙홀로 붕괴됩니다. 블랙홀을 보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어떤 것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해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즉,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는 검은 구체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지평선이 검은 부분이라면 블랙홀의 구멍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이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특이점은 밀도가 무한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질량이 표면이나 부피 없이 하나의 점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거나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는 단지 모를 뿐입니다. 사실, 블랙홀은 진공청소기처럼 물건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양을 동일한 질량의 블랙홀로 바꾼다면 지구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얼어 죽겠지만요. 블랙홀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의 느낌이 다릅니다. 외부에서 보면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줄어들어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면서 서서히 빨갛게 변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에서는 마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우주의 나머지 부분을 빠르게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빨리 죽느냐는 블랙홀의 질량에 따라 다릅니다. 작은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당신을 죽일 것이지만 초대형 블랙홀에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여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이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는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몇 배에 불과한 질량을 가진 항성질량 블랙홀도 있고 소행성 크기의 지름을 가진 블랙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은하의 중심에서 수십억 년 동안 물질을 빨아들인 초대질량 블랙홀도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가장 큰 초대질량 블랙홀은 TON 618로 태양 질량의 400억 배에 달합니다. 그 지름은 2367억 킬로미터로 태양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의 47배에 해당합니다. 2019년 4월 과학계와 일반 대중은 천문학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목격했습니다. 블랙홀의 첫 번째 이미지가 공개된 것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EHT에 의해 포착된 이 이미지는 지구에서 약 5,5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을 보여주었습니다. EHT는 칠레, 하와이, 스페인, 멕시코, 애리조나, 남극 등 여러 곳에 있는 관측소를 포함한 전 세계의 전파망원경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초장기선 간섭계 VLBI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망원경을 동기화시켜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처럼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술은 블랙홀 주변과 같은 세밀한 부분을 관찰하는 데 필요한 전례 없는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결과 이미지는 어두운 그림자 주위의 밝은 빛의 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리는 블랙홀의 강한 중력이 빛을 희게 하여 생성된 것이며 그림자는 빛이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탈출할 수 없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 밝은 고리와 어두운 그림자는 블랙홀의 존재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3년 후인 2022년 5월, EHT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바로 우리 은하인 은하수 중심에 위치한 초대질량 블랙홀의 첫 번째 이미지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 블랙홀은 궁수자리 A 별표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궁수자리 A 별표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은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M87의 블랙홀과 달리 궁수자리 A 별표는 훨씬 작고 그 주위의 물질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주변 물질의 변동성이 크고 빠르게 변함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합하는 과정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변동성을 처리하기 위해 고급 이미지 처리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M87의 블랙홀 이미지와 유사하지만 이 블랙홀의 특정 특성에 맞춘 궁수자리 A 별표의 그림자 주위의 밝은 물질 고리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두 이미지 모두 천문학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블랙홀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시각적 증거를 제공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019년 M87의 블랙홀 이미지는 블랙홀이 존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시각적 증거였으며 2022년 궁수자리 A의 이미지는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에 대한 자세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비록 블랙홀이 매우 강력하지만 결국 호킹 복사라는 과정을 통해 증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빈 공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빈 공간은 실제로는 비어있지 않고 가상 입자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입자들은 존재로 튀어나왔다가 서로 소멸됩니다. 이러한 일이 블랙홀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날 때 입자 중 하나는 블랙홀로 끌려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탈출하여 실제 입자가 됩니다. 그러면 블랙홀은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매우 천천히 일어나지만 블랙홀이 작아질수록 점점 더 빨라집니다. 블랙홀이 큰 소행성의 질량에 도달하면 그때는 실온에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블랙홀이 산의 질량에 도달하면 태양의 열 정도로 복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수십억 개의 핵폭탄의 힘으로 대폭발을 일으키며 복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블랙홀들은 증발하는 데 9골,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긴 시간으로 마지막 블랙홀이 사라질 때에는 아무도 이를 목격할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는 훨씬 이전에 거주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주제에 대한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다음에 또 뵙는 것을 잊지 마세요.